농어촌 전형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형이 정말 유리한지, 유리하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현철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농어촌 전형이 베일에 쌓여진 전형이라고 그렇죠. 불리울 정도로 정보가 그렇게 많이 공개가 되지 않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회처럼 여겨지는 전형이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리한지, 유리하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게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 여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농어촌 전형이 되게 이게 농어촌 전형이기는 한데 어느 대학에서는 정원 내로 뽑기도 하고 정원 내에서 뽑기도 하고 또 그냥 농어촌으로 뽑기도 하고 기회균등 전형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여튼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실제로 애매하기는 하고 또 수시에서 뽑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또 정시에서 뽑기도 하고 참 복잡해요. 복잡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 자격,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 농어촌 교육이니까 읍면, 그죠? 읍면 도서벽지에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일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유형 1, 유형 2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유형 1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내가 읍면 지역에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시 말해서 6년을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게 포인트네요. 그게 유형 1. 그다음에 유형 유형 2는 부모님이랑은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년을 나 혼자, 본인 혼자라고 한다면 12년을 읍면 지역에 있거나 그게 유형 2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있거나 유형 1.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형 1이나 유형 2로 다 선발은 하기는 해요. 둘 중에 이제 지원 자격은 되는데 일부 아주 정말 특별한 대학에서는 뭐 유형 2만 뽑게 지원 자격이 유형 2입니다. 유형 1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할 건 과연 내가 그 대학, 내가 지원코자 하는 그 대학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 좀 많이 본 게 되는지 알았는데 안 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그럼요. 있어요. 많아요. 네. 실제 지원할 때 아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어떤 대학이 이렇게 선발을 하는가도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좀 정보가 좀 제한적이라서 학생들이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지원 자격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어느 대학에서 뭐 정시에 또 뽑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수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수시에서 어느 대학에 선발하고 또 전형 방법, 그죠?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뭐 적성인지 이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았지만 참 모집 인원이 적어요. 네, 참 적어요. 그게 학과별로 뽑는 학교들도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그냥 대학 단위로 이렇게. 네, 그렇죠. 퉁쳐서 뭐 인문계 몇 명 이렇게 뽑는 대학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입결이 농어촌은 공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를 이제 입학처에 여쭤보면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게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집 인원이 1명이거나 2명일 경우에는 그 성적이 사실은 뭐 지원자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성적이 사실은 그 학생 합격한 그 학생의 성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는 한데 어찌 되었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지원하고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 방법으로 어떤 전형 유형에 속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입결 같은 경우가 그래요.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 보여드리겠지만 입결이 무조건 농어촌이다. 그럼 이걸 낫다. 그죠. 일반 전형에 생각하죠. 그것도 또 많이들 생각하면서 많이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형 유형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시에서 농어촌 전형을 교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갈텐데 보시는 것처럼 교과로 선발하는 대학은 경기대가 91명. 이건 서울하고 경기 캠퍼스 포함해서요. 경기대가 91명 선발하고요. 시립대가 34명. 그다음에 성신여대가 68, 세종대가 92명, 홍익대가 43명, 가천대가 59명을 뽑는데 가천대는 교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적성이에요. 네, 적성으로 선발하고요. 수원대가 86명, 한국산업기술대가 55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성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대 33명 등 이렇게 해서 요 대학들은 농어촌 전형을 교과로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음은 많아요. 종합으로 선발하는 대학들. 가톨릭대 그냥 인원은 요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냥 쭉 대학만 불러드릴게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뭐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그다음에 서울교대도 4명 선발하고요. 서울대 80명 있고요. 서울여대, 성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성대, 홍익대. 그다음에 가천대는 보시는 것처럼 적성으로도 선발하고요. 일부는 요 종합으로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단국대, 경인교대는 23명이요. 그다음에 아주대, 한국외대 글로벌, 본캠은 아니에요. 본캠은 아니고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캠퍼스는 아니고 에리카 캠퍼스 43명 이렇게 해서 종합으로 선발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딱 보이네요 이미 그죠? 어떻죠? 서울권역이나 또는 우리가 조금 익히 알고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 좀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어떤 걸로요? 종합전형 그죠? 위주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농어촌을 선발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시립대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나 지방권역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은 지방권역에 있는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학생들. 그렇죠. 교과로 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로 선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거의 한 2-3배 정도는 종합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집 인원도 살펴보면은 성균관대 100명에 국민대도 100명 이상 선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종합적의 선발 인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서울 경기권 뭐 이렇게 좀 몇몇 대학들만 찾다 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전국으로 다 하다 보면은 종합보다 사실은 교과가 좀 많을 수 있다는 해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농어촌 전형도 좀 살펴보고 모집 인원도 좀 살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입시 결과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공개한 결과들도 있겠지만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걸 그렇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맞아요. 운이 정말 좀 많이 작용하는 전형이라고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전형 일반적으로 많이 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 전형보다 성적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성적이 중요한 부분이 내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사실은 전년도 입결 그 전년도인들 입결 갖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간 낮기는 해요. 실제로. 일반 전형에 비해. 농어촌 교과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좀 낮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집 인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명, 2명 이렇다 보니까 어떤 애가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1명 뭐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애가 어떤 친구가 어떻게 지방권역에 있는 친구가 정말 내신만 잘 본 친구가 교과 전형밖에 못 쓰는 친구인데 교과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농어촌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 성적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기는 하나 결론 내드릴게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낮기는 하나 많이 낮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낮기는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반 교과 전형에 비해 확 낮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이제 이 고민 하시겠죠. 말로만 하나 저 사람. 그래서 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럼 세종대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죠. 세종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세종대를 얘기해 볼게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물론 학종도 있기만 이제 교과 전형하고 비교를 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농어촌 전형을 좀 몇 개 학과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국문과 같은 경우가 농어촌 전형으로 1명 뽑았어요. 전년도에 딱 1명. 이거 원래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개인정보일 수 있죠. 1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6대1이에요. 6명 지원했나 봐요. 그렇죠? 성적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최고점하고 그 학과에 지원한 최고점이랑 80% 컷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3.05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애가 3.05 등급인 애가 붙은 거죠. 세종대 국문과예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5명 뽑았네요. 5.80대 1이었고 최고점은 1.46 등급, 그러니까 80% 컷은 1.6 등급인데 요걸로만 보자면 역시 농어촌이구나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눈이 번떡이죠. 그래요. 번떡이죠. 3등급대가 붙었는데요. 그것도 1명 뽑는데 한 명이 3.05 등급이니까 번쩍 뜨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 보이세요? 행정학과 볼게요. 2명 모집해요. 경쟁률 5대 1이에요. 10명 지원했나 봐요. 성적 최초 컷이 1.71 등급이고요. 80% 컷이 1.90 등급이에요. 이게 1등과 2등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 교과 전형은 6명 뽑는데 4.33대 1이었는데 최고 1.41 등급, 최저 1.89 등급. 뭐죠?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최저 컷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하나 볼게요. 경영학과 볼게요. 보이시죠? 경영학과 6명 뽑아요. 농어촌 6.17대 1이었는데 성적이요. 1.46 등급에서 1.94 등급까지였어요. 80% 컷이 1.94 등급이에요. 일반 전형은 인원이 30명이나 돼요. 4.33대 1이었는데 1.41 등급에서 2.15 등급, 80% 컷이 2.15 등급이었던 거죠. 오히려 컷은 농어촌이 높네요. 80% 컷은요. 이게 모집 인원의 차이가 모집 인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충원율이겠죠. 충원율.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고 또 뭐 다른 학교에 또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 학교에서도 경영이다라고 한다면 꽤 많은 인원을 뽑을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탈률이 좀 많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성적은 좀 내려갈 수 있는데, 물론 농어촌 쓴 학생도 뭐 다른 학교에 일반 교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쓴 거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탈률이 적지요, 사실은. 그렇죠. 약간 던지기 위한, 그러니까 상향을 위한 방법으로 농어촌을 좀 그러다 쓰니까. 보니까 이탈률이 적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최고점하고 80% 컷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반 교과보다는요. 수학 통계 하나만 볼게요. 수학 통계 3명 뽑는데 4.33대 1이었는데 농어촌 1.87 등급부터 2.04 등급이었고요. 요거는 조금 뒤로 가 있네요. 그죠? 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14명인데 4.43 등급, 1.47에서 1.85까지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농어촌이 약간 낮기는 하네요. 근데 뭐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원이 조금 많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전형하고 큰 차이는 안 날 수는 있어요. 안 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원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원이 좀 많은 학과일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충원율이 돌면은. 그렇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작정 농어촌이 낮을 거야라는 생각 좀 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입결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서 세종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년도도 농어촌 만약에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다음에 시립대도 교과죠. 시립대도 좀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립대도 그냥 농어촌하고 여기는 단순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비교를 했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뭐 어느 대학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 전형을 쓰는 교과 전형으로 농어촌을 선발하는 대학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시립대가 거의
탑 클래스거든요. 그죠? 아, 교과 전형으로 농어촌을 교과로 보는. 네, 그렇다라고 그러네요. 한다면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원은 좀 적지만 분명히 학생부 교과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 2.23등급까지인데 교과로는 1.56등급이고요. 경영 같은 경우도 2.24등급인데 1.61등급이고요. 화학공도 1.79인데 1.46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탑 클래스를 찍는 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일반 교과보다는 종합이 좀 낮은 건 종합이란다. 농어촌이 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좀 중위권 수준 대학이나 뭐 하위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조건 일반 전형을 쓰는 게 방법은 아닐 수도 그러니까 농어촌을 쓰는 게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농어촌일수록 일반 전형의 충원율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모집 인원이랑 충원율이랑. 그래서 우리 육농어촌은 안 쓰는 그러니까 교과로 해서 육농어촌은 좀 꺼리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을 좀 섞어 쓰기는 하니까 일반 전형을 고려하고 농어촌을 좀 섞어서 고려는 하는데 농어촌만으로 6장의 카드를 뭐 다 쓰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종합이 더 많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좀 네.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네. 또 이게 교과처럼 딱딱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종합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떨까요? 종합은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아마 영상 찍는 것조차도 사실은 말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등급대들이 쓰기 때문에 이 등급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비교과라든가 교과라든가 그런 교육 연계활동까지 다 해서 선발을 해서 그냥 학생부 성적을 내봤더니 이 등급대들이 합격을 했네? 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많을수록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교과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는 종합전형에 더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무슨 얘기냐면 동국대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성적은 제가 정말 이거 정성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학교에서도 발표를 한 거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평균하고 최저점이에요. 여긴 80%가 아니고 최저점까지를 보여드리는데 볼게요. 영문과 같은 경우는 2명 선발했어요. 작년에. 근데 10대 1이었어요. 10대 1이었거든요. 평균이 2.33등급이었고요. 농어촌이요. 최저로 붙은 친구가 2.5등급이었어요. 자, 이거 정성평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근데 동국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영문과 18명 모집을 해요. 그죠? 경쟁률 21.2대 1이었어요. 평균은 3.65등급이었고요. 최저는 5.64등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 유형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낮게 수는 나오는 있어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64등급이라는 게 자사고나 특목고일 가능성은 있어요. 농어촌은 면 지역에는 있어도 거기 자사고나 특목고, 외고나 과고는 농어촌 게 아니에요. 지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는 이건 일반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농어촌 전형. 근데 어쨌든 간에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어차피 특목고 학생들 다 들어오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더 중요한 건. 그죠? 인원. 모집 인원이나 또는 충원율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사학과는 뭐 비슷해요. 그죠? 사학과는 농어촌이나 두드림이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경제학과 마찬가지죠. 3명 뽑는데 2.87등급에서 3.55등급인데 그러니까 상위권 학과일수록 조금 특목고 학생들도 쓰기는 하니까 두드림으로 그런 경향성은 보이는데 15명 뽑는데 12.7대 1은 4.36등급에서 5.84등급이네요. 경제학과는요. 그죠? 두드림이요. 네. 경영학과도 3.61등급까지인데 농어촌은 두드림 같은 경우는 4.73등급이기도 하고요. 생명과학과는 두드림은 6.2등급이네요. 과거 학생일까요? 글쎄요.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농어촌은 2.50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깨셔야 되는 게 무조건 농어촌이 그게 뭐 교과가 됐던 종합이 됐던 일반 전형에 비해서 무조건 낮을 거야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농어촌을 종합으로 쓸 때 네. 어떤 걸 기준으로 좀 써야 될까요? 사실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건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학종을 쓴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대학에서는 사실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서울권역이나 이 도시에 있는 친구들보다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교육 연계 활동을 하기에 터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친구들 농어촌 전형으로 활동을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단 조금 다소 서울권역에 있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을 못 쓰는 학생들에 비해 부족하게 했을 거야라는 거는 이미 사전으로 깔고 있겠죠. 기준으로 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의 충실성이나 뭐 이런 걸 볼 거라고요. 학종에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 아닐까 싶다라는 물론 기계적으로 반영은 안 하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의 충실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기본 전제는 그렇죠. 성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성평가를 하지만 성적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농어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더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반 예를 들어 동국대다라고 한다. 두드림과 농어촌 전형에서 평가를 하는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같은 학종이지만 좀 다르지 않을까. 그건 뭐 동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좀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좀 일반 학종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유추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긴 한데 그러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좀 교과랑 종합이랑 결이 좀 많이 다른 달라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좀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위주로 좀 이야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농어촌 전형이 된다면 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써보는 게 좋을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이 6개의 카드 중에 가장 적절한 개수는 몇 개 정도일까요? 2개? 2개 정도. 두 그럼 개. 4개는 일반 전형에 2개 정도만 2개 또는 3개 정도. 그러니까 반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 농어촌의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네. 입시 결과를 좀 더 명확하고 좀 크리티컬하게 좀 면밀히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좀 보시면서 근데 일반 전형보다는 약간 낮기는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버퍼는 낮기는 하나 일반 전형보다 훨씬 낮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대로 뭐 2등급 대인데 뭐 그게 4등급 대 학생도 쓸 수 있어. 라기보다는 그 버퍼는 아마 조금만 뒤로 갈 거다 정도로 좀 예상하면서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일반 전형과의 충원율까지 좀 고려를 해봐서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거 위주로?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기본은 종합 전형의 기본은 당연히 기본은 교육 연계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교육 연계 활동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 일반 전형하고는 좀 다르게 내신 성적도 여기에서는 뭐 기계적으로 반영은 안 하나 내신 성적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유리한지 안 한지 몇 개를 써야 할지 교과는 어떻게 봐야 되고 종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지원 전에 이 3가지 정도는 고려해서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